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6일 화요일 밤 10시 38분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밖에 있다가요. 그래서 오늘 녹화가 좀 늦었네요. 얼렁 한국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오늘 430, 오늘 430 넘냐 못 넘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못 넘었습니다. 그죠? 못 넘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오늘 내용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430 못 넘긴 한 건데 오늘 봉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리고 상승 마감했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430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430 부근에 있는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봉 아니죠. 하락 마감 아니죠. 양봉의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이게 430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밀린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음봉이나 하락 마감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내일, 그죠? 내일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저항을 확인하고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그림만 놓고는 일단 430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하기,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여기 있는 요 양봉입니다. 이게 1월 8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인데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니네가 더 오르고 싶으면 이 양봉 정도는 가뿐하게 돌파 안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니네가 하락하고 싶으면 이 양봉은 붕괴시키겠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준으로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계속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의 종가가 430.35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430 돌파 한창 여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양봉의 시가가 417이기 때문에 하락할 거면 417 붕괴시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30이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430이란 자리 여기서 1주, 여기서 2주 연속으로 돌파하려다가 못 넘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자리다.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그래요. 저도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이거 왠지 또 돌판짝 할 것 같은데라는 심증은 드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근거 없는 저의 심증일 뿐이고요.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오늘 양봉만 봐서는 뭐 또 돌파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내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단기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입니다. 그죠? 삼각 수렴형이고 일단 이 삼각 수렴하다가 방향성은 위쪽으로 터진 거예요. 위쪽으로 방향이 터져 나오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드리는 얘기가 올라야 될 때 올라야 되고 떨어져야 될 때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승해야 될 때 상승하지 못하면 하락한다. 하락해야 될 때 하락하지 못하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승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죠? 왜냐? 추세선 돌파 한착 한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져서 단기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더 오르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얘가 상승하지 못한다면은 분위기는 또 급속히 냉각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나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보시면은 이게 11월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기간 조정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긴 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기간 조정으로 끝냈기 때문에 한 번 더 무서운 폭등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가능성은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옵션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뭐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죠. 옵션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제 이런 밑밥을 까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옵션이 아무튼 더럽게 비싸다. 오늘 그래서 옵션 전광판을 좀 볼 건데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선물 1.45포인트 상승 마감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콜옵션도 하락, 풋옵션도 하락, 그죠? 풋옵션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뭐 20몇 프로씩 하락 마감했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아무튼 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1포인트 선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죠. 왜냐? 얘네가 너무 비싸니까. 오늘 아침에 양압이 21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양압이 한 19,
19.3, 19.4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5, 1에서 1.5 정도 깐 거예요. 하루 종일 양쪽에서. 이 굉장히 무섭게 프리미엄이 까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알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선물 이렇게 기간 조정 나왔으니까 폭등할 수도 있긴 한데, 옵션 보면은 얘가 폭등하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콜옵션 꼬라지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아지 재채기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아무튼간 이 콜옵션이 지금 보시면 좀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그죠? 계속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양이 좀 안 좋다. 물론 11월 달에도 그렇긴 했어요. 11월 달에도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11월 달에 옵션은 약간 이렇게 좀 하락세기형? 이런 하락세기형 모양 나오다 이렇게 팍 바로 V자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지금까지의 한국장의 모습은 보통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박스권 만들어 놔야죠. 최소한 저점이 계속 지켜지는 박스권 만들어 놔다 이렇게 폭발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단 지금 콜옵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단 우하향하고 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을까? 11월처럼 이게 과연 11월 어게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다는 거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콜옵션이 옛날 같지는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이번에 뭐 기간 조정이 끝난다고 해서 옛날 같은 엄청난 폭등이 또 나올 것이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무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다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변동성 지수 놓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역사적인 콜대박이 날 때 변동성 지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요. 결과적으로 19, 20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 25란 얘기죠. 한동안 일단 변동성은 좀 더 내려온, 여기서 여기 시세가 더 주고 싶으면은 다시 20부근까지는 내려와야 될 거라는 겁니다. 한동안 그럼 또 어쨌든 계속 시장 변동성은 죽으면서 당분간 또 시장은 또 조용하겠죠. 이런 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물론 한두 번 튈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리꽂고 있는 추세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거를 여기서 갑자기 변동성을 살리면서 막 변동성 지수가 40 가고 50 가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변동성이 다시 폭발하려면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얘가 삼각 수렴형을 만들어냈고 위쪽으로 방향성이 터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는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계속 가파르게 진행되긴 어려운 게 지금 계속 변동성 지수 내려오고 있으니까,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과정 겪으면 시장의 상승은 정체된다는 얘기인데, 시장 상승이 올라야 될 때 정체되면 어떻게 된다? 뭐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 좀 종합을 해보면은 위쪽으로 변동성이 터져 나오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뭐 계속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죠. 일단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지수가 뭐 슬금슬금 올라는 가고 있는데, 그래서 푸시 막 죽고 이런 모양이 나오곤 있는데, 아무튼 오르더라도 이제 좀 비실비실하게 계속 오르는 뭐 이런 일 정도가 좀 당분간 좀 기대되는 일들이 아닌가. 오르더라도 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실비실 오르는 게 좀 앞으로, 그러니까 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이렇게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 기울기는 가팔라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계속 비실비실 한다는 얘기는 언젠간 꺾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조만간 꺾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옵션 이야기, 뭐 선물 시장 이야기 정도를 좀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 사실 맨날 했던 이야기니까 아마 다들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잠깐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어디가 중요한 저항일까요? 삼성전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요, 삼성전자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여기 1월 27일 날 종가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죠? 1월 28일 날 개파라 가면서 시장이 무너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날 종가가 지금 어떤 저항으로 무거운,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리가 얼마냐면 저기 85,600원 이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대충 이야기한 거예요. 몇백 원 틀릴 수도 있고. 아무튼 요날 종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선물이 올라가니까 얘도 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보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또 같겠죠. 선물이 내일 430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될 거고, 같은 논리로 삼성전자도 85,600원 여기는 이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를 또 다시 내일쯤 아마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점검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하여튼 그랬습니다. 고버스 같은 경우는 2040원 제가 지지력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일단 지지력 깨진 겁니다. 이거 지지력이 일단 깨진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2040원이 붕괴되면 2040원대 이거 보고 2040원 기준으로 매집하셨던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손절이 맞긴 맞는데, 내일 정도까지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430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또 박스권 요한으로 갇히는 거니까, 이렇게 내일 430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테스트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 지지력이 내일 나온다면 다시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다시 매집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당장은 2040원 원칙적으로는 붕괴됐기 때문에 2040원 요걸 기준으로 매집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일단 도망가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긴 맞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이 좀 뭔 일이 있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HLB가 좀 뭔 일을 냈죠.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자세한 기사는 안 보고 그냥 대충 제목만 봤는데,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혐의로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갔답니다.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업종이죠. 기대감을 먹고 사는 업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고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 폭등하고 나서 2018년도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다 개박살 났는데, 그때 시장을 개박살냈던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을 박살냈던 이 제약바이오 이슈들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신뢰도 문제였거든요. 이때도 HLB가 어쩌고 저쩌고, 이때도 뭐 하여튼 무슨 종목이었더라, 되게 많았어요. 이때 네이처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 실적도 없어가지고 뭔가 부실하고 불안해 죽겠는데, 여기서 뭐 검찰 수사 이야기 나오고 주가 조작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전 업종이 다 같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아예 끌어져 내려갔었죠. 아예 끌어 내려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HLB가 나름 좀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좀 큰 회사인데, 시가총액 제법 큰 방구종 끼는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근데 얘가 이렇게 뭐 FDA 임상 결과를 허위로 공시했다, 이거 신뢰도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많이 꺾일 수 있거든요. 제약업종 지수 뭐 보시다시피 이미 얘도 오를 만큼 올랐었기 때문에 이거 월봉인데, 여기 2018년 고점이고 최근에 그 고점 돌파했다가 결과적으로 우르르 다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5일선 밑에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여기 라인 붕괴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상에서 붕괴되면서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 나왔는데, 여기쯤에서 이제 HLB 뉴스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크게 좀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흔들리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 저렇게 하한가 한두 방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곧바로 저게 내일 뭐 아니다 라면서 또 공시가 또 새로 나고 뉴스가 또 좋은 기사가 나오면 바로 회복되면 모르겠는데, 저런 게 바로 회복될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렇게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런 뉴스는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굉장히 큰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 제약 업종 지수가 이렇게 비싸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되게 그 덕을 본 게 제약 업종 지수잖아요. 제약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악재가 잘못하면은 시장 전체를 죽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뉴스들 많이 나왔거든요. 뭐가 뻥이다, 실적이 뻥이었고, 뭐 논문이 뻥이었고, 별별 이야기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드디어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좀 굉장히 치명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스가 나온 자리도 뭐 그럭저럭 고점 부근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래가 이제 조금 좀 창창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4,560원 정도 돌파 한착하면 이제 확실하게 좀 세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죠. 아무튼 코스닥이 이상하게 약해요. 보시면은, 그죠? 이게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쌍바닥 정도가 아니고 이제 바닥 자꾸 다지면서, 바닥 다지긴 충분히 됐고 이제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려 하고 있어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 아무튼 이쯤에서 한번 이런 의심도 좀 해봐야 되긴 되는 게, 그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그 끌어올려 온 게, 주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거든요, 사실. 물론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다양한 어떤 그런 주도주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결과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하고 그리고 반도체란 말이죠. 아무튼 계속 걔네가 이제 주도주로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의 날개가 좀 크게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시장이라는 게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만약에 이 코스닥 시장이 넥라인 붕괴시키고 뭐 그렇게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준다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세상에 앞으로 그 시장이 오를 거면 같이 오르는 거지, 세상에 뭐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방향성은 어쨌든 같단 말입니다.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보통 방향성은 같잖아요. 그죠? 코스닥 꺼지면 코스피도 꺼지겠죠. 아무튼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좀 요런 뉘앙스로 좀 살짝 어떤 재료만 좀 던져 드려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HLB라든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차트 한 번씩 좀 돌려보시면서, 특히 코스닥 인버스 들어가신 분들 잘 한 번씩 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셀트리온 같은 것들 지금 보시면 물론 아직 넥라인은 뭐 깨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삼산이에요. 일단 삼산이고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특히 약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희마리가 없는 모습이고, 저점 또 낮아졌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비교해보면 확 낮아졌죠. 고점도 굉장히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나온 이 HLB라는 그 재료가 좀 심상치 않은 재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 얘가 코스닥 인버스가 확 살아나면 아마 그 굿버스 같은 경우도 같이 분위기 타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반쯤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좀 했고요. 오늘도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얼마까지 빠졌었지? 장중에 1097원까지 빠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아랫골이 좀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근 언저리 어딘가에서 이 지지력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 이거 선물 차트 기준으로는 보시다시피 61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랫골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한 6거래일 정도 빠지고 반등 나오고 이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행차 완성됐다라고 하면 다시 6거래일 빠진 겁니다. 여기 6거래일 빠지고 여기 6거래일 빠지고, 뭐 이런 논리에 비춰봤을 때 뭐 반등이 한 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국장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 내일 봐야 될 건 코스닥 시장 제약업종 지수가 이 HLB 이슈에서 자유롭게 또 풀려날 수 있느냐 여부, 선물이 430 뭐 돌파 한착할 수 있냐 뭐 이런 여부, 삼성전자로 치면은 뭐 8만 얼마였죠 아까? 85,600원 이 자리 돌파 한착할 수 있냐 뭐 그런 여부,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환율이
오늘 나왔던 이 아래 꼬리 부분, 뭐 1000대권 이하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지지력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이제 내일 숙제인 거고요. 아이고, 오늘도 왜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냐?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밤 9시쯤 봤을 때만 해도 요 아래 부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만약 얘가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가 순간적으로 저항해서 지지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여기가 다 저항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오면 이 부분이 다 지지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강한 지지력이 돼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 다시 한번 90일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진짜 추세 전환 가능성 정말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가 90.55인데 일단 중요한 자리는 일단 턱걸이는 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자리 여기, 여기 터치하고 반등했다가 이거 무너지면서 아래쪽으로 폭락했다가 다시 이 자리 터치했다 밀렸다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현재 턱걸이는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와, 환율도 갑자기 올라왔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하여튼 지금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마감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이 사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한 게 아니고 지지력을 누적한 게 되겠습니다. 그죠? 반등 여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에 봐야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위안화 같은 것도 보면 되겠죠? 왜 갑자기 이런 뭐 악재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안화도 일단은 어제 음봉 나왔다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음봉을 일단 장악했네요. 그죠? 이게 아침까지 이런 모습 나올 수 있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해가지고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저점 붕괴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몇 번 더 오랫동안, 이게 추세 전환되려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요. 요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시환율 기준으로는 6.5, 그죠? 6.5위안 돌파 한착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인 없죠. 예,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원화라든가 달러화 같은 경우는 뭔가 신호가 좀 보이곤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고시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뭐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뭐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이 지금 몇 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고시환율 기준으로는, 고시환율 기준으로도 한 6.5, 위안화 6.5인데 하여튼 위안화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하기 때문에 위안화 추세 전환은 좀 굉장히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은 또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은 보시다시피 5,400만원? 5,400만원 맞죠? 5,400만 46,000원? 5,407만원 뭐 이렇게 하여튼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하여튼 뭐 지금 쇼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쇼치면 안 돼요. 이거 일단 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하고 쇼 쳐야 됩니다. 쇼 치실 분들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약간 회색 구간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그죠? 환율 같은 것들 추세 전환 될랑말랑하고 이러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그 와중에 어떤 비트코인이나 뭐 가장 강했던 코스피 이런 친구들, 중국 증시 이런 거는 계속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아무튼 상승세들은 조금 옛날 같지는 않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요즘 모습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빅숏 주인공이 테슬라가 뭐 90% 폭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하고 비슷한 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테슬라 숏 치는 거 100만원치 사놓으면은 나중에 차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저하고 뷰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 하면 저런 뉴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이런 류의 차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이 기울기가 급해지기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 내려옵니다. 그 지점이 보통 여기쯤부터 기울기가 쓴 거죠. 보통 이 자리까지는 저는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원치를 뭔가 하면은 나중에 차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뭐 매수할 만한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저는 815달러 붕괴를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밤도 또 820달러에서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죠. 아무튼 아직까지 얘도 테슬라 숏 치는 것도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쌍바닥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요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막 숏 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서 좀 더 봐야 됩니다. 최소 815는 붕괴시키고 815를 저항으로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아직 815를 어떤 지지력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막 숏 치면 안 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올라오는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튼 계속 신고가 쓰고 있으니까 뭐 제가 뭐라 뭐 특별히 분석할 만한 건 없고요. 야,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달러가 막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또 그리고 미국 뭐 금리들이 뭐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 요런 거 정도 좀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한국장이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되려나 좀 궁금하네요. 오늘 좀 잡다하게 좀 주제 없이 좀 두서없이 막 말만 빨리 한 것 같네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